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난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47번째 시간으로 일본물어 27-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물어 27-2로 신상목 추방. 결국 마드레 데 데우스 사건, 월간조선 11호로 노사 세뇨라다 그라사호 폭침 사건이 화근이 되어 로드리게즈의 신변에 큰 변화가 발생한다. 데우스호 사건에 관한 대부분의 정황은 사실 예수에 관한 긴 기록으로 파악된 것이다. 그러나 어인일인지 일본 기록에는 있는 데우스호와 관련된 로드리게즈의 기록이 예수의 기록에는 언급이 없다. 이를테면 로드리게즈가 데우스호와 일본 측 간의 생사거래 중개역을 맡은 사정이나 그가 이에스 아련을 위해 순부를 방문한 데우스호 사절을 인솔한 사실 등이 예수의 기록에는 누락된 것이다. 데우스호 사건이 발생한 1610년 로드리게즈는 돌연 마카오로 추방된다. 이에야스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던 로드리게즈가 어떠한 이유로 추방을 당했는지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없다. 훗날 예수의 사제 비에이라가 작성한 보고서 중에 로드리게즈 신부는 일본 권력 중추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카사키의 무역과 내부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많은 적을 만들었고 끝내 그 적들의 부당한 박해에 의해 일본을 떠나야만 했다는 언급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다. 역사가들의 해석은 두 갈래로 나뉜다. 로드리게즈에 의해 이권을 위협받은 나카사키 부교 하세가와 등이 로드리게즈를 데우스호 사건의 책임자로 무고하여 이에야스의 눈밖에 나게 되었다는 해석과 반대로 로드리게즈가 실제 이에야스의 이익보다 포르투갈과 예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부정직한 중개를 하는 정황이 발각되어 이에야스의 노여움을 샀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진실이 무엇이든 당시 이에야스는 주인선 무역과 아울러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생사 대체 공급원 확보에 자신감을 갖고 포르투갈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교역 주도권을 쥐고자 하던 차였다. 안팎이 적으로 둘러싸인 로드리게즈는 언제든지 상황 변화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처지였다. 그렇잖아도 내후에 한해 시달리던 예수의 일본 교구는 가장 돈독한 현지 권력자와의 연결고리인 로드리게즈를 잃게 됨으로써 급속하게 일본 내에서의 영향력이 쇠퇴한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영국의 윌리엄 애덤스와 네덜란드의 얀 요스텐 등 신교 국가 출신 유럽인들이었다. 일본학 연구의 선구자, 무역이권 개입의혹으로 불운의 추방을 당한 사정과 별개로 로드리게즈가 일본 활동을 통해 남긴 가장 큰 업적은 그의 뛰어난 지적 능력이 돋보인 일본학 연구이다. 그는 뛰어난 일본 학령을 발판 삼아 일본어 문전이라는 책을 집필하였다. 1604년부터 1608년에 걸쳐 나카사키 항림 교회 부속 학교에서 출간된 동책자는 형태론, 품사론, 문장 호칭론 등 3부로 나뉘어 라틴어 문법에 기초로 분석한 일본어의 구조, 문법, 발음, 구어와 문어의 차이, 각종 문서의 작성법, 경어법, 방언 등 일본어에 대한 체계적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1620년에는 동책자의 문법 부분을 축약 정리하는 한편 신철자 표기법과 인명, 호칭론 등의 내용이 추가된 일본어 소문전이 마카오에서 출간되었다. 이들은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최초로 일본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념비적인 연구소로서 언어학사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로드리게즈는 만년의 예수의 본부의 요청으로 일본 교회사를 집필한다. 비록 출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겨진 사본을 통해 밝혀진 그의 일본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이해는 놀라운 것이었다. 로드리게즈 이전에도 프로이스나 발라리뇨
등에 의해 일본의 역사와 문화가 기술된 바 있지만 로드리게즈는 적응주의에 의해 철저한 현지화 교육을 받은 사제답게 일본 포교의 선결과제로서 일본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출발하여 언어, 역사, 문화, 자연, 지리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세밀한 분석을 통해 기존 기술과는 격이 다른 일본론을 전개하고 있다. 한 지역의 총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다루는 이러한 접근은 근대의 지역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17세기 초 이미 근대적 방법론에 필적하는 분류의 접근법이 엿보이는 그의 각종 저설은 그가 서구의 일본학 연구의 선구자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활약, 마테오 리치와 서강객, 한편의 대화 드라마와도 같은 로드리게즈의 인생 역정은 일본이 끝이 아니었다. 일본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바람만장한 삶은 무대를 바꿔 계속된다. 새로운 무대는 중국이었다. 당시 예수에는 중국 선교의 전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1579년 마테오 리치 신부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이후 특유의 적응주의를 통해 착실하게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 어복을 입고 중국인 전통과 습관에 따라 생활하며 중국인들의 이방인의 기묘한 사상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였다. 문화적 자존심이 높은 중국 지식인들에게 그러한 접근법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는 해박한 과학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만력제의 신임을 얻어 명조정에서 활약하기도 하는 등 기독교가 중국 사회에 수용되는데 큰 기여를 하다가 1610년 베이징에서 생을 마감한다. 마카오의 둥지를 탄 로드리게즈는 중국 선교를 위한 일종의 지역 연구 임무를 부여받고 1613년 중국으로 향한다. 남부 해안 지역을 거쳐 내륙으로 이르는 광대한 중국 땅을 답사한 로드리게즈는 그때까지 중국에서 사용되던 카테키즘, 기독교 교리서의 천주, 상제, 천신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 용어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한다. 일본 예수의 카테키즘은 라틴어의 데우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로드리게즈는 천주, 상제 등의 용어가 유교나 도교 사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들어 번역어가 아닌 원어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존경받는 선현인 마테오 리치의 손길이 닿은 교리서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중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제들이 로드리게즈의 비판에 동조하면서 이 문제는 로마에까지 전해졌고 기독교 내부에서 전례 문제의 하나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뛰어난 한자 실력을 바탕으로 중국어까지 섭렵한 로드리게즈는 중국에서도 통역사로 활동하게 된다. 마침 중국에서는 후금의 발흥으로 정세의 일대 격변이 발생하고 있었다. 명은 마카오 조차 이후 포르투갈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상인들에 의한 비공식 교육이 활발한 가운데 명의 관리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그들이 홍위포라 부리던 서양의 대포였다. 후금의 홍타이지가 장성을 돌파하여 베이징을 위협하는 등 후금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명조정은 마카오 주둔 포르투갈군에게 포병 원군을 요청한다. 서광계 등 명조에 퍼진 기독교 개종 관료와 학자들의 요청으로 예수회가 파병을 마쿠에서 교섭하였고 명과의 관계 강화를 바라던 포르투갈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1629년 포대장 테세이라 코레아의 지휘하에 신문의 대포와 각종 화기로 무장한 200명의 포르투갈군이 베이징 방어를 위해 장도에 오른다. 이때 로드리게즈는 70세의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종군 사제 겸 통역사로 동행한다. 1630년 테세이라 포대가 가진 고생 끝에 베이징 텀리스의 하베이성 주저울에 도달했을 무렵 수도에 무장 기독교도를 들이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조정의 변심으로 산동성 덩저우 지금의 옌타이 시 펑라이로 갑작스럽게 주둔지를 옮기게 된다. 정두원과의 만남. 덩저우 순무 지역 책임자 손원화는 서강계의 제자이다.
제자이자 기독교도로 서성과 마찬가지로 만주족 격퇴의 서양의 우수한 문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생각의 소유자였다. 명군의 유럽 대포의 사용법과 전술을 전수하여 출병 명령을 대기하던 1631년 봄 명나라에 파견되었던 조선의 진위사 중국 황실의 상고가 있을 때 임시로 파견하던 조문사 정두원이 덩저우를 방문한다. 조선의 사신들은 여느 때 같으면 베이징에서 회령을 넘어가는 여로를 택했겠지만 당신은 후금의 발흥으로 육로가 막혀 백길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손원화의 소개로 조선 사절을 만난 로드리게즈는 그들에게 조선 국왕에게 바치는 선물이라며 천리경, 망원경, 자명종, 기계식 주시계 등 서양 물품과 직방, 의기, 전문약, 홍의, 포제본 등 서양 문물을 다룬 서적과 지도를 정정하였다. 인조실록의 육약칸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조항 로드리게즈이다. 실록에 따르면 인조가 육약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묻자 정두원은 돌을 터득한 사람인 듯 하였습니다라고 아랜다. 일본과 중국을 안방처럼 누비며 격동의 역사적 현장에 정인으로 입회하였던 로드리게즈가 드디어 조선과도 인연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가 생활을 마감하기 3년 전의 일이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